과거 보험은 현재처럼 일반암, 유사암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일반암의 약관에 유사암은 일반암의 20% 보장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가입했고 유사암이 20%인 600만 원을 보상받는다고 하면 갑상선암 진단 시 최초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C77의 코드를 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3천만 원과 600만 원의 차이인 2,400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암보험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영상에서 언급하는 보험사기사는 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암보험은 비록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된 상품이라도 꼭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전이암을 보장하는 암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보험설계사 설팀장입니다.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본인의 필요에 있어 스스로 검색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찾으시는데요. 과거에는 지인 설계사를 통해서 권유를 받으신 경우도 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잘 가입했다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이지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막상 증권을 보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현재 판매되는 보험보다 더 좋은 확률이 높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진단금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진단비를 더 보완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치료 기술로 인해 그에 따른 보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과거 보험을 잘 유지하다가 보험 리모델링으로 기존 증권을 점검받았을 때 간혹 무턱대고 해지하시거나 치료로 인한 부활을 하지 않고 새롭게 보험을 다시 알아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보험 상품을 보면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증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8가지 사례에 대해서 연도별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998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판매된 생명보험사의 여성만성질환 수술비. 두 번째, 대략 2007년도까지 판매된 생명보험사의 1호종 수술비. 세 번째, 2009년 8월 이전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일반 상해 의료비. 네 번째, 2008년도 이전 암보험. 다섯 번째, 2011년 4월 이전 암보험. 여섯 번째, 2010년 이전에 판매됐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곱 번째, 2022년도 유사암 진단비. 여덟 번째,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1호종 수술비.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아마 영상에서 제가 최초로 언급하는 내용일 겁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이 그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입니다. A생명사에서 1998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판매된 여성 건강보험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여성 만성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장을 갖고 있는 상품인데요. 약관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성 만성질환 분류표를 보면 화농성 관절염, 기타 관절염, 고관절증,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이 왜 지금까지도 주목을 받느냐면 아래와 같은 보장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 만성질환 분류표의 약관을 보면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 M21을 보장하는 것을 나오는데요. 즉 무지의 반증 수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지의 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져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증상이 심할 경우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과 엇갈리는 정도까지 돌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앞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여성에게 잘 발생하는 족부 질환입니다. 무지의 반증이 심해지면 발 모양의 변형, 허리 통증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무지의 반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 증상을 조절하고 변형의 진영을 늦추기 위해서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착용하거나 교정을 위한 깔창이나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심한 변형이 동반된 경우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돌출 부위의 뼈를 갖고 인대와 연부 조직의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여성만성 질환 수술비는 요실금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여성만성 질환 분류표에서는 비뇨기계 기타 질환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지만 2009년 8월 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일부 회사에서 진단코드 R32의 상세불명 요실금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손은 질병코드 N39.3, N39.4 그리고 과거 보장되었던 R32의 요실금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요실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70에서 80% 수술비를 지원해줍니다. 여성만성질환 수술비는 당시 수술비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니 수술 시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50에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실비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병원비가 50만 원인데 이 수술비 보장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보석 같은 보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지의 기타
기타 후천성 변형, 무지의 반증 수술,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 요식업 수술을 보장하는 여성 만성 질환 수술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입니다. 다음으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대략 2007년도까지 판매한 생명보험사의 1~3종 수술비입니다. 과거 수술비에서 임플란트 보장이 된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임플란트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치조골 이식 수술이 보장되는 겁니다. 보통 임플란트 할 때 잇몸뼈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잘 안정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잇몸뼈가 없는 부위에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 바로 치조골 이식 수술입니다. 2007년 이전 과거 1~3종 수술비는 2종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도 2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약관이 바뀌어서 치조골 처치, 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1종이 50만원, 2종 100만원, 3종 20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조골 이식 수술 보장이 100만원이니 꽤나 큰 금액이죠. 또한 다빈도 질환 수술비의 경우 현재 판매되고 있는 1호종 수술비보다 과거 1~3종 수술비가 보장이 더 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2021년도 33개의 주요 수술비 순위를 보면 백내장 수술이 1위, 일반 척추 수술 2위, 치액 수술 3위, 제왕절개 수술이 4위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백내장의 경우 과거 1~3종 수술비에서는 2종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1~5종 수술비의 경우 1종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2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같은 1종이라고 하더라도 1~3종의 경우 1종의 보장 금액이 더 크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빈도 질환 수술비에서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액, 제왕절개 수술은 최근에 판매되는 1호종 수술비는 보장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3종 수술비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과 다빈도 질환 수술비에 강점이 있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1~3종 수술비였습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잘 유지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상해 의료비가 중요하다,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정작 이 보험을 갖고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제가 경력도 길지만 나이가 상해 의료비는 2009년도 8월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실손 의료비인데요. 현재 상해 입원 의료비나 상해 통원비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 판매된 실손은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입통원비를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했고 상해 의료비를 선택해서 가입 금액은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실손은 모두 표준화가 되어 어떤 회사로 가입해도 모두 동일한 보상인데 이때는 실손 의료비가 표준화되기 이전이라 보험사의 상품이 모두 달랐습니다. 실비가 회사마다 보장이 다르다, 선택의 묘미가 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고 조금 신기한 과거의 상품인 것도 같습니다. 당시 상해 입원비는 1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한두만 보면 아쉽다고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실손에는 없는 좋은 보장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인 것만큼 현재 실손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통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100%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사고로 통원으로 MRI를 촬영했는데 5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가입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2세대 실손에서 통원 한도가 25만원이면 나머지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3, 4세대의 실손에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반면 상해 의료비는 자기부담금 없이 50만원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의원 치료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실비들은 급여만 보장하는데 사실 한의원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싼 비용들은 대부분 비급여죠. 즉 사실상 현재 실손에서는 한의원은 보장받을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에 반해 상해 실손 의료비는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신용의 한약재 투약 비용은 보상하지 않았지만 치료 목적으로 한약재 목적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등에서도 발생하는 의료비도 총액의 50% 해당액을 한 사고당 의료비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는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현재 실손 의료비는 실제 내가 부담한 의료비를 자기 부담금 공제 후 돌받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지출한 비용보다 더 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실비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실제 지출하지 않았는데 50%를 돌려준다. 이건 상해 의료비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3년 이내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자신의 실손이 언제 가입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8월 이전에 가입한 상해 실손 의료비가 가입자는 50%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번째, 상해 사고로 치아가 파손되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라면 현재 실손에서는 치아는 급여만 보상하지만 상해 실손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실손
실손과 비교해서 단점도 있긴 합니다. 첫째, 의료 실비의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한도로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200일이다. 이렇게 180일 넘는 일수는 보상이 안 되고요. 둘째, 현재 실손은 기존 병실과 상급 병실의 차익에 대해서 50%를 보상하지만 상해 의료비는 상급 병실로 차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쾌적한 공간의 병실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급 병실을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차익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환자를 상급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는 경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기준 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럴 때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병실 차익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단점도 있지만 180일이 넘는 사고가 흔치 않고 상급 병실 차익 보상의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앞서 언급한 4가지의 장점을 잘 생각한다면 상해 의료비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실비보험 다음에 많이들 알아보시는 암보험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8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녀 전체 갑상선암이 11.8%로 주요 암종 발생 분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갑상선암 보장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요즘 판매되는 암보험은 유사암, 즉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이 4가지를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가입금액 2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했다면 갑상선암은 1천만 원으로 보장하는 식이죠. 하지만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은 이 갑상선암 보장이 일반암의 10에서 20%가 아닌 100% 보장인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전의 암보험이 대표적인데 이때는 암진단비에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 원 가입 시 갑상선암도 3천만 원 그대로 보장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별로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장한 것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에서 갑상선암을 3천만 원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암진단비를 1억 5천만 원을 가입해야 암진단비의 20%인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증권에서 보통 가입할 수 있는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가 현재는 2천만 원 수준이니 사실상 갑상선암 3천만 원을 가입하고자 2개의 증권으로 나눠서 높은 보험료를 감수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겠죠. 어쨌든 이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은 보장이 정말 중요하니 혹시나 리모델링 점검을 받다가 잘못 판단해서 해지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가입이고 20년 납부라 가정하면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15년 이상 과반 이상을 납부했으니 당연히 유지가 정답이겠죠. 갑상선암을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2018년도 이전 암보험,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입니다. 다음으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암보험은 역시 암보험입니다. 앞서 2008년도 이전 시기의 암보험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장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갑상선암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즉 2011년도 3월까지 가입한 암보험이라면 꼭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의 암보험과 관련해서 약관이 개정돼서인데요. 그럼 2011년도 4월 개정 전후 암보험 약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약관이 2011년도 3월까지 암진단비와 관련된 약관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약관은 2011년도 4월부터 암진단비와 관련된 약관인데 하단에 유의사항이라고 새로운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확대해서 내용을 볼까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원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주체가 지침에 따라 C77에서 C80 불명확한 2차성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C77에서 C80 질병 코드의 암은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쉽게 예를 들면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 후 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림프암으로 판정된 경우, 즉 C77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시생물로 진단이 되면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2011년도 4월 이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약관에 이 내용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면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된 2008년도 이후부터 2011년도 3월까지의 암보험은 갑상선암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받고 이후 림프절에 대한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암보험은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암에 대해서 일반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바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앞서에는 갑상선암이죠. 이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보험은 현재처럼 일반암, 유사암 이렇게 2개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일반암의 약관에 유사암은 일반암의 20% 보장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가입했고 유사암이 20%인 600만 원을 보상받는다고 하면 갑상선암 진단 시 최초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C77의 코드를 받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3천만 원과 600만
원의 차익인 2,400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2011년도 4월부터 암보험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영상에서 언급하는 보험설계사는 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월 이전의 암보험은 비록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된 상품이라도 꼭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2011년도 4월 이전 전이암을 보장하는 암보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10년 이전에 판매됐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불리는 이 특약은 물론 현재도 이 보장을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 기존에 이 특약이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 시에 꼭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애,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켰을 때 가입되어 있는 특약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공제를 하고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물론 폭력액이나 고의성이 있으면 보상은 안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이 되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 내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던가 남의 집에 가서 실수로 TV나 가전제품을 파손했는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고급 외제차를 긁은 경우 그리고 우리 집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물이 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런 우연적인 사고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장 범위는 과거든 현재든 동일한데 그래도 과거 보험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은 변화가 없지만 대물의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배책은 대물의 경우 누수 50만원, 누수 외에 20만원이 있습니다. 즉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가 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구해도 자기 부담금 때문에 보장받을 게 없고 아이가 남의 집 TV를 파손했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20만원 이하라면 역시 보장받을 게 없는 거죠. 하지만 2010년 이전의 일배책은 지금 보험과 비교해보면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번에도 제 증권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가입하고 있는 현재 유지한 보험인데요. 과거 증권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대물에 대해서 2만원이었습니다. 즉 2만원만 부담하면 대물에 대한 보상 처리는 가능하니 정말 좋은 조건의 특약이었죠. 앞서 누수 50만원 자기 부담금과는 천지 차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존 고객들 보험 청구로 문의 들어올 때 누수 때문에 일배책 청구 문의가 꽤 있었는데요. 경험상 언젠가는 상품이 변경되겠다 했는데 제일 먼저 변경된 것이 비갱신형에서 갱신형으로 그리고 이후에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 것으로 최종 변경이 되더군요. 변경 전에 과거에 가입한 분들은 당연히 해지하면 안 되고 유지하셔야 되고 물론 이후에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보험료를 몇백 원 수준이니 갱신형이라 하더라도 신규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보험을 새로 드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이 있다면 배설을 통해서 특약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건 가입 당시의 상품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니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전에 판매됐던 대물 자기부담금 공제 2만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바로 절대 이자에 만드는 보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험들은 2000년도 초반이거나 2010년도 경영의 보험이라 사실 오래된 보험들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제 최근 보험 중에서 절대 이자에 만드는 보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유사암이 일반암 대비 20%이니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가입해야 그나마 유사암 진단비를 1천만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유사암 진단비를 5천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이 한시적으로 판매된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2019년도 3월에 한시적으로 20세까지 자녀보험에서 유사암 진단비를 5천만원 보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나 나이가 좀 제한적이었고 지금 말씀드릴 상품은 2022년 5월부터 8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됐던 유사암 진단비 5천만원은 가입이 가능했던 보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나이 조건은 있었는데 40세까지 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했고 그 이상의 나이더라도 유사암 2천만원, 3천만원 등으로 현재보다는 꽤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2022년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일반암 유사암 비율이 1대1이라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가입하면 유사암 진단비 5천만원을 가입할 수 있었죠. 앞서 2008년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을 꼭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갑상선암이 일반암을 보장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 암보험은 비록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암 진단비 금액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했으니 유사암 분류가 크게 의미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또한 2011년도 4월 이전 암보험도 전이암이 보장되니 꼭 유지하라 말씀드렸는데요. 비록 이후 판매되는 상품부터 P77과 같은 전이암은 보상하지 않지만 2022년도 유사암 진단비가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유사암에 포함되는 갑상선암이 사실상 5천만원으로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 수준으로 지급이 되니 보장에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유사암 진단비를 5천만원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암 진단비를 2억 5천만원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될 테니 2022년 약 3개월 동안 판매한 이 유사암 진단비 5천만원은 정말 좋은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일반암이 많이
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반 진단비 2천만 원을 가입해도 한시적으로 유사암 4천만 원을 가입을 허용했는데요. 이제는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 대비 20%로만 가능하니 꼭 저 시기 때 가입하신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은 절대 이자면 안 되는 보험에 속하니 잘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좋은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과거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영상을 보시고 잘 유지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판매가 중지된 상품처럼 좋은 보장을 신규로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보시기에 조만간 사라질 그리고 앞으로 이 보험은 부러워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보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보장에 대해서는 약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모집 종사 개인의 의견이니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1호종 수술비인데요. 앞서 2007년도에 1, 3종 수술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과거 보험은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1호종 수술비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대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대동맥, 관동맥 수술이나 개두술, 장기 이식 수술 등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최대 1,000만 원으로 과거 1, 3종 수술비보다는 보장 금액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1호종 수술비 보험이 언젠가는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보험이라고 마치 예언처럼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이 1호종 수술비가 귀한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종수술비는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점수적으로 종수술비가 1종에서부터 7종까지 분류되고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종류가 더 많아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 급여 수술만 보장하고 비급여 수술은 보장하지 않고 연관 1회만 보장한다는 점 또한 약관에 기재된 수술 코드만 보장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1호종 수술비를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즉 1호종 수술비는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모두 보장 매회 지급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과거의 상품 변경 추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1호종 수술비를 점차 축소하고 1, 7종 수술비로 변경하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1호종 수술비는 회사마다 다양한 보장 영역으로 판매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보장이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핵심입니다. 비급여 수술 보장은 가능한지,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 수입 보장이 되는지, 보험료는 저렴한지. 현재 이 보장이 모두 되면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저희 보험료 비급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A사 단 한 곳뿐입니다. 즉 기존에 보장되었던 다른 회사도 대부분 약관을 변경하고 있지만 이 A사의 1호종 수술비만이 유일하게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 급여, 비급여 수술 이 조건들을 가장 만족하면서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이 현재 시점에서 가입하면 앞으로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을 바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A사의 1호종 수술비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 7종 수술비, 1, 9종 수술비로 가르기 위한 과도기적 보험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도 앞서 간단히 예시를 드렸듯이 1호종 수술비는 생각보다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5세 여성, 40세 여성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35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36세 이상, 즉 40세는 성인 보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나이대로 보험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35세 여성의 경우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총 합계 보험료가 일반 310원이고 40세 여성의 경우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총 합계 보험료가 11,538원입니다. 거의 1만 원대의 보험료로 종수술비의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죠. 물론 회사마다 최저 의무 가입 보험료가 있다 보니 여기서 진단비 등을 추가해야 최종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존 과거보험에서 진단 자금이 부족해서 조금 증액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보험료일 것 같습니다. 이상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보험으로 총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무지의 반증 수술과 요실금 수술을 보장하는 1998년 2월부터 2002년도 3월까지 판매된 생명보험사의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두 번째, 치조골 이식 수술과 다빈도 질환 수술에 강점이 있는 대략 2007년도까지 판매된 생명보험사의 1, 3종 수술비. 세 번째,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하는 2009년도 8월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일반 상해 의료비. 네 번째,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2008년도 이전 암보험. 다섯 번째, 전이암을 보장하는 2011년 4월 이전 암보험. 여섯 번째, 대물 자기 부담금 공제 2만 원이 2010년도 이전에 판매되었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곱 번째, 2022년도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 여덟 번째,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이 보장되는 1호종 수술비. 14년 동안 보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험 상품을 접해왔고 약관이 변경된 것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지켜온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가입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게 가입하자입니다. 만약에 보험료 부담이 되어 유지 못하고 해지하면 이보다 더 큰 손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을 저도 다시 옛날 약관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가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기존의 증권을 점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지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저희 위키보험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증권 촬영 후 바로 카톡 보내주시면 고민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위키보험이라 검색하시고 아래 제목 더보기나 댓글 링크 창을 클릭하신 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위키보험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